네, 이제 2주차 2차 시 2부 기술이 농부의 능력을 확장한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 농업과 AX, 즉 데이터 역량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의 미래는 이제는 그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도 이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모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역량을 통한 생산성 혁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요, 그 농촌이 소멸되고 노동력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경험 농업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술적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같은 걸 이렇게 받게 되고, ICT 환경 제어, 데이터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AI 병해충 진단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를 시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는, 좀 네덜란드 수준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공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데이터가 자산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농촌 소멸과 노동력의 증발, 이게 이제 사실 그 현실이고, 그리고 어려움이고, 하지만은 이게 또 경쟁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에 의해서 심각한 인력난은 더 이상 외부 인력 수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손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노동력 부족을 기술로 대체하여서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험 농업과 농업의 함정과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작년에는 잘 되었는데 올해가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경험에 의존한 농업은 과거의 성공을 올해도 재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 부재로 실패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감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후변화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죠.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지 재배나 재래식 시설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방어 기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순응형 농업으로부터 환경 제어형 농업으로 전환이 시급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그 영농 창업을 하려면요, 전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나치면 좋습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현재 김제, 고흥, 상주, 밀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 지역에서는 고흥에 있습니다. 좀 너무 아래 있긴 하지만은, 이게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가 20개월 과정으로 있어서 기술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부터 현장 실습, 경영 실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는 지금 이정현 교수님이 자주 여기 이렇게 들러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죠. 자, 복합 환경 제어 기술, 이제 ICT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물론 앞으로는 AI가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는 광량, 습도, 온도, CO2 이런 요소들을 이제 보다 현명하게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어떻게? 작물의 생육 단계에 맞춰서 이러한 환경 요인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을 복합 환경 제어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는 데이터 해석을 과거에는 전문 컨설턴트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AI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생겼죠. 그래서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어값 설정을 이제 데이터 문해력을 길러내면은, 즉 식물의 언어를 읽어낼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해서 센서가 수집한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여서 실제 영농에 적용하는 핵심 역량, 이것을 바로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해서 데이터 문해력은 스마트팜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두뇌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AI가 이 역할을 상당 부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AI 병해충 예찰과 진단,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작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후 처방을 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해서 병해충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확산을 막고 농약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요, 자동화와 로봇 공학이 적용이 됩니다. 넓은 곳에서는요, 자율주행 트랙터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일단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전에 아마 트랙터가 먼저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밀한 경운이나 작업 경로 최적화를 이루게 되고요.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정밀한 방제 그리고 작황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대 로봇은요, 이 부족한 농업 인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작업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 강도 감소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화 전략에 있어서는요, 스마트팜 운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절감하는 기술적 역량입니다. 먼저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연중 일정한 지하 온도를 활용을 하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폐열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또 저렴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전소 소각장에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또 폐열이 있는 곳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이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만약에 폐열을 회수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리하여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에 이게 등을 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 및 품질 표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정밀 농업을 하게 되면 투입재는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극대화하는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는 유통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공간의 제약 탈피는요, 앞으로는
그 과거에는 이 항상 그 필드 네이버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리모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원격적으로 24시간 농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장에 얽매이지 않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워라밸을 실현하는 농업 CEO로 변모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로봇이 이게 그 발전 속도에 따라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관심 가지게 보이게 되는 것은 데이터의 자산화입니다. 이 나만의 영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막연한 경험이 아닌 실증된 노하우가 됩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는 최적의 생육 모델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요. 그 자체로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감이 아닌 데이터를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이것이 그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습 시뮬레이션 및 요약을 생각하면요. 기술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익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서서 학교라든지 혁신밸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진정한 데이터 농부로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장수의 한태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